현대사회에서 무역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바다는 이 무역의 동맥으로 국가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한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축복을 누린다. 이 바다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으로 한국을 세계 6위 수출 강국으로 만들었다. 중동의 요르단은 바다를 얻기 위해 영토를 포기한 사례다. 1965년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7,000km 이위 영토를 내주고 19km 해안선을 얻었다. 내준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지만 요르단은 후회하지 않았다. 아카바 항구를 통해 내륙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역의 창구를 열었다. 바다 없는 내륙국은 경제적 외교적 제약에 시달린다. 몽골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허락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무역의 80% 이상이 해상 운송에 의존한다. 내륙국은 이 흐름에서 소외되며 발전의 한계를 겪는다.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 독립 후 바다 접근을 잃었다. 지부티 항구 사용료로 연간 3조 7천억 원을 지불하며 경제적 부담을 안는다. 한국은 이러한 제약 없이 바다를 활용해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2024년 한국의 수출 물동량은 13억 톤으로 99.6%가 해상 운송이었다.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 허브로 성장했다. 287개의 국제 전기 노선을 운영하며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한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아시아, 미주, 유럽을 잇는 해상 루트의 교차점이다. 이는 한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 1960년대 수출주도형 산업화는 한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다. 2011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9위 무역 강국이 되었다. 항만 인프라와 글로벌 해운망은 이 성공의 밑바탕이었다. 부산, 인천, 광양, 울산항은 대형 선박을 수용하며 물류 효율을 극대화했다. 한국의 해운업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했다. 조선업은 세계 최고 선박을 공급하며 외화를 벌었다. 항만은 물류 거점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2024년 한국은 6,83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원유, 액화천연가스, 곡물 등 전략물자는 거의 전량 해상 수입에 의존한다. 해상 수송로 문제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바다는 한국 경제의 동맥이다. 공장에서 만든 상품은 바다를 통해 수출되고 해외 원자재는 바다로 수입된다. 내륙국은 무역 비용 증가와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몽골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받기 어렵다. 요르단은 석유 가능성이 있는 영토를 포기하고 바다를 택했다. 아카바 항구는 요르단 경제의 생명선이 되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내륙 개도국은 수출입 시간과 비용이 해안국보다 높다. 이는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철강 산업은 바다 없이는 불가능하다. 포스코와 같은 제철소는 해안가에 위치해 대량 원자재를 수입한다. 조선업은 바다가 없으면 태동조차 할 수 없다. 한국의 HD 현대, 삼성중공업은 바다 덕에 세계 최고가 되었다. 내륙국은 육로로 항만까지 물자를 운송해야 한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 손실을 초래하며 통관 지연 위험을 동반한다. 한국은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등 세계적 항만을 보유한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다. 바다는 이 전략의 핵심 기반이었다. 한국은 동해, 남해, 서해를 통해 태평양, 동남아, 중국으로 연결된다. 이 해상 항로는 한국 물류의 강점이다. 부산항은 1876년 개항 이후 세계적 항만으로 성장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5위권으로 글로벌 물류의 중심이다. 한국의 해상 접근성은 제품을 최단 거리로 세계 시장에 보낸다. 이는 물류비 절감과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에티오피아는 지부티 항구 사용료로 GDP의 절반 이상을 지출한다. 이는 외교적 제약과 경제적 부담을 낳는다. 한국은 이러한 비용 없이 자유로운 해상 무역을 누린다. 바다는 한국 경제의 숨통을 열어주었다.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는 홍해 크루즈의 거점이다. 이는 요르단을 내륙국의 운명에서 구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의 허락 없이는 항공 운송조차 어렵다. 이는 외교적 종속과 경제적 고립을 초래한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자원과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도했다. 바다는 철강, 조선, 해운 산업의 필수 조건이다. 한국은 이 산업들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2024년 한국의 해상 물동량은 글로벌 무역의 80%를 반영한다. 바다는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다. 한국은 바다를 활용해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을 수출했다. 이는 경제 기적의 핵심 동력이었다. 내륙국은 통관 절차와 추가 과세의 위험에 직면한다. 한국은 이러한 제약 없이 무역을 운영한다. 요르단은 석유보다 바다를 선택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다. 한국의 항만은 대형 선박을 수용하며 물류 효율을 높였다. 이는 수출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바다는 한국의 외화 수입을 책임진다. 조선업과 해운업은 국가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다. 몽골은 자원을 수출하려면 중국 항구를 거쳐야 한다. 이는 경제적 자율성을 제한한다. 한국은 부산항을 통해 아시아, 미주, 유럽을 연결한다. 이는 글로벌 해운망의 핵심 역할이다. 에티오피아는 바다 접근을 위해 인근 국가와 협력한다. 이는 지역 정세에 긴장을 초래한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입한다. 이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다. 바다는 한국의 산업화를 가속화했다. 1960년대 이후 수출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한국의 항만은 세계적 물류허브로 기능한다. 이는 한국 제품의 글로벌 접근성을 높였다. 요르단의 사례는 바다의 가치를 극명히 보여준다. 아카바 항구는 요르단의 경제를 살렸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이는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했다. 내륙국은 무역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한국은 바다 덕에 무역 강국이 되었다. 한국의 바다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다. 그 가치는 최소 2,000조 원으로 추정된다. 바다는 한국의 미래를 보장한다. 석유는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소통한다. 이는 국가의 운명을 바꾼 축복이다. 요르단은 바다를 얻으며 내륙국의 한계를 극복했다. 한국은 바다로 세계를 정복했다. 한국의 바다는 경제, 안보, 산업의 핵심이다. 이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46개 내륙국의 꿈이다. 바다는 한국의 생명선이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자원이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기적을 이루었다. 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공의 비결이다.